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이태원 사고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무능한 대처와 자신들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식의 뻔뻔한 모습에 전 국민이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입니다. 국가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기본 중에 기본도 모르는 자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서 예고된 인재였다는 소식은 이미 많은 소식통을 통해 알려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번 헬로윈 데이를 앞둔 지난 15일과 16일에도 이태원에서 지구촌 축제가 열렸었다고 합니다. 당시 축제는 용산구와 이태원 관광특구연합회가 주최가 되었는데, 이때는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해서 보행 불편 및 그에 따른 안전 문제 발생 우려에 따라서 전문 경호 인력을 계약해 안전요원 60명을 배치를 했고, 이태원역 3번 출구, 4번 출구에는 종합 안내소도 운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 양일간 약 100만 명 정도가 이태원을 찾았다고 합니다. 현재 정부는 주최 측이 없었다는 이유로 사고를 방지할 수 없었다라는 식으로 해명을 하고 있는데, 지구촌 축제 때도 길이 좁아서 안전을 우려했던 용산구와 연합회가 이번에는 왜 전혀 이런 대비책을 세우지 않았을까요? 지구촌 축제에 비해서 돈이 안 된다고 판단한 것일까요? 이거 도저히 납득할래야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사고가 일어날 걸 충분히 예상하고도 자기네들이 주최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나몰라라 했다는 것입니다. 고로 용산구와 경찰, 정부는 이번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다. 그리고 그 책임은 반드시 누구를 막론하고 져야 한다라는 결론입니다. 현재 국임당에서는 과거 박근혜처럼 행여나 윤석열의 불똥이 튀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며 국가 애도기간이라는 프레임을 내걸면서 정쟁을 삼지 말아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니 편 내 편 할 것 없이 최근 들어서 쓴소리를 적극적으로 내고 있는 유승민 전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정부를 직격하고 나섰습니다. 그는 페이스북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들, 딸, 차디차게 돌아온 자식을 끌어안고 고통에 울부짖는 엄마 아빠를 보며 눈물이 나고 분노가 치밀었다. 그 엄마 아빠의 마음으로 생각을 해봤다. 왜 내 자식이 거기에서 죽어야 했는지. 이태원 참사는 반드시 원인을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가는 왜 존재하냐. 위험할 정도로 인파가 몰릴 것을 미리 예상하고 정부는 사전에 대비했어야 한다. 경찰이든 지자체든 그게 정부가 했어야 할 일이다. 경찰을 미리 배치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 선동성 정치적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한 장관부터 당장 파면을 해야 한다. 전쟁이 난 것도 아니고 건물이 무너진 것도 아닌데 아무런 잘못도 책임도 없을 수는 없다. 며칠 애도만 하고 수습만 하고 지나간다면 또 다른 재앙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나 자신이, 내 자녀가 그날 그 자리에 있었다고 생각한다면 대한민국 공동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명확해질 것이다. 철저히 잘못을 규명하고 책임 묻고 앞으로 이런 인재를 막을 것인지를 정해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만이 세상을 떠난 젊은 영혼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 살아남은 우리가 진심으로 해야 할 책무다라고 말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이 파면론을 꺼내 들었습니다. 민주당에서 정쟁을 피하기 위해 잠시 숙고하고 있던 이야기를 먼저 해주고 나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민주당도 이에 맞는 입장과 함께 윤석열 정부의 책임을 먼저 따져 물어야 합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 행태에 더 가관인 것은 이번 사고의 책임은 없다라고 하면서 유가족들에게는 장례비 1,500만 원과 위로금 2천만 원, 그리고 거기에 세금 면제, 하물며 통신요금도 감면이나 납부 유예를 해주겠다라고 나섰습니다. 물론 갑작스러운 일에 경황이 없는 유가족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는 있겠으나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보면 이 같은 윤석열 정부의 본질은 오히려 유가족과 국민을 더 우습게 하는 행태다라고 생각됩니다. 그저 돈 몇 푼 쥐어주고 아무런 책임을 묻지 말라라고 보여지기 때문인 것이죠. 아직 장례도 다 끝나지 않았는데 생색내게 하는 사람처럼 돈부터 뿌리려는 이 윤석열 정부의 이런 행태는 국민들에게 돈이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접근 방법이기 때문에 더더욱 분노를 일게 만든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저 돈
윤석열 개인 돈입니까? 국민 세금입니다. 국민 세금을 자기 주머니 쌈짓돈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서야 이거는 아닌 듯 싶습니다. 유승민의 말처럼 이상민의 파면은 당연한 것이고 서울시장, 용산구청장, 경찰청장 그리고 윤석열의 대국민 사과까지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박근혜 때 세월호를 의식해서 선제적으로 돈으로 해결하는 이 후안무치한 태도 여기서 끝일까요? 그러면 윤석열 아니겠죠. 주 120시간 노동을 주장했던 윤석열 정부 기어이 또 사고를 쳤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어제 31일부터 30일 이상 사업장에서 주 52시간을 넘어 최대 64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 특별 연장근로의 허용기간을 합리화라는 명분을 삼아서 규제 완화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노동시간 연장을 허가를 했습니다. 노동자의 인권은 윤석열에게 안중에도 없습니다. 단 하루라도 사고를 치지 않으면 잠이 안 오나 봅니다. 그러면서 정작 본인은 출퇴근 시간 칼같이 지켜가면서 수백 명의 경찰력을 동원해 안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근로시간만 늘리면 생산성이 향상될 거라고 판단하는 무지함이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것이라 봅니다. 대한민국은 계속해서 역행하고 있습니다. 자, 또 다른 한편 이재명 대표를 엮기 위해 온갖 생쇼를 부리고 있는 검찰이 김용 민주연구 부원장을 구속한 뒤에 이 김용 부원장을 23일에서 27일 닷새 동안 연속 불러서 조사를 하고 30일에는 오후에도 조사하는 등 매우 강도 높은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 조사 과정에서 2000년대 중후반 이재명 대표와의 관계 그리고 대장동 일당과의 인연 등을 주로 묻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재명 대표 등과 쌓은 오랜 인연을 강조해서 김용 부원장이 받았다는 이 돈이 이재명 대표 쪽으로 흘러갔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려는 것으로 읽혀집니다. 특히 검찰은 김용 부원장의 입을 열기 위해서 가족을 챙겨라 라거나 스스로 인생을 돌봐라 라는 등의 설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말 경악할 일이죠. 이건 설득이 아니라 회유와 반협박입니다. 검찰이 사실에 입각한 조사만 하면 되는 것이지 가족을 챙겨라, 스스로 인생을 돌봐라 라고 말하는 것이 어떻게 설득이 된단 말입니까? 유동규나 남욱 등에게도 저런 식의 발언들을 하지 않았나 하는 추측이 매우 강하게 듭니다. 이러니 조작검찰이라는 말들이 나오는 것이죠. 어제 한동훈이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 마련된 분향소에서 분향을 하던 중 한 시민이 한동훈을 향해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질렀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시민은 한동훈이 야이 개땡땡아, 야이씨 땡땡아 라고 욕설을 했다고 합니다. 이에 다른 시민이 아니 왜 그러는 거예요? 라고 묻자 그는 어떻게 반응 나오나 보려고 그랬다라고 답을 냈다고 합니다. 그 시민이 욕하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겠지요. 대통령도 해외 나가서 욕하는 판국에 일개 시민이 욕하는 거 이상한 일도 아닙니다. 검찰을 지휘하는 장관에게 욕하는 이유 바로 저런 식의 조사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부분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 이상도 더하고 싶었겠지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